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번 대회를 아쉽게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고, 너무 죄송하고, 또 선수들은 그 와중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들 실수로 이런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돼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의 여정은 4강에서 끝이 났습니다. 요르단에게 2대0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패배했고요. 완벽한 참패고요. 네. 유효 슈팅이 7대 0이었습니다. 우리가 0이었고요. 스코어 이상의 내용적으로 완벽한 참패였고, 요르단이 준비를 잘해와서 맞아요. 네. 우리 대표팀은 완전히 파회법을 들고 나와서 좀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점유율 우리가 뭐 7대 3을 앞섰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고요. 네. 참 누가 봐도 황금 세대입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황금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가 이제 감독의 몫인데, 뭐 화려한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거 못 만들고 뭘 만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흐르는 물에 흘려 보낸 거죠. 네.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이 조합으로 과연 우승을 꿈을 꾸었던 게 과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것은 1년 전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나라 축구가 이 선수들이 어떤 축구를 할 수 있는지를 네. 우루과이전, 가나전, 포르투갈전 보여줬는데, 그 팀이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분명히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보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부터 그 뒤에 대회를 치르고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선수들에게 의존해서 왔고, 이번 대회 역시도 그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 우리 대표팀은요 바레인전 외에는 한 경기도 못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4강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결국 우승을 우리가 못한 것도 있고, 그 오는 동안의 경기력도 그렇고 바레인전 외에는 단 한 경기도 승리를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별리그부터 16강, 8강 치르면서 노출된 우리의 특징을 굉장히 요르단이 잘 파악을 해서 들고 나온 반면에, 우리는 요르단이 뭘 잘하는지를 유튜버들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딱 그거에 당했잖아요. 네, 정확히 그거에 당했어요. 네. 네. 김민재 선수가 빠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안 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상대가 이번에 제가 입중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 최전방 공격수인 요 알라이마트 선수가 우리 센터백이랑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백은 놔뒀고요. 그 앞에 있는 박용우 선수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박용우 선수가 우리 그 빌드업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면서 또 위키스트링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시를 했고, 그게 전반에 먹혔습니다.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실수 몇 번 하고 나서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좀 넋이 빠진 것처럼 네.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 보여줬고, 결국 거기가 흔들리니까 그 앞쪽에 있는 뭐 이재성, 황인범 선수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대의 어떤 전략의 대응을, 그런 게 보였으면 우리한테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 전술적인 대응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박용호 선수 계속 노출이 되고, 심지어 하프타임 지나고 나서도 그대로 둬서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첫 골을 실수가 나와가지고 먹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도 여전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뭐 정몽규 회장이나 대한축구협회나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요르단이 피파 랭킹 87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좀 업수에 여기는 중국이 79예요. 네. 그런데 요르단 상대로 이번 때 우리가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역대 우리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요르단한테. 3승 3무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늘 요르단이 잘했어요. 우리 괴롭혔어요. 우리가 친선 경기 2승했고, 월드컵 예선에서 1승 1무했고,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오늘 경기까지 2무 1패입니다.
어쨌든 만만치 않은 팀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밀릴 상대가 아닌데 오늘 보면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압도당했어요. 예. 네. 알타마리하고 알라이마트가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미 겪었고 지난 타지키스탄 하이라이트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네. 우리가 심지어 2차전 때도 겪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뭘 믿고 없었는지에 음. 대한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그 지난 2차전이랑 비교했어서 전술적 대응이 없고 그때는 어쨌든 우리에겐 김민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때로 전술적으로 막아냈다기보다는 김민재 홀로 좀 개인의 느낌으로 알타마리를 봉쇄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지 않았는지는 하긴 했죠. 뭐 쓰리미드를 뒀는데 네. 그 쓰리미들의 운영 자체가 사실상 수비를 강화하는 구성은 아니었단 말이죠. 게다가 요르단은 뭐 올라오는 과정도 그렇고 물론 중원도 중원이지만 사이드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강점을 가지고 네. 있는 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안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난 경기들을 못 해왔던 그 잘못이 이번 대회에 터진 거야. 이번 경기에. 왜냐하면 16강, 8강을 다 우리가 120분 뛰고 제대로 못 쉬었잖아요. 네. 승부차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번 경기 터진 거죠. 모든 선수들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선수 기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정말 다 느리고 뭐 반응 속도 늦고 패스 미스 정말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 쌓여가지고 이번 경기 터진 거기 때문에 경기 대회 내내 로테이션 잘 안 돌리고 정말 쓰는 선수들만 써가지고 체력 고갈시키고 뭐 이렇게 만든 것도 결국에는 벤치 전략이고 뭐 대책이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론 선수들이 1차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는 아무도 말 못합니다만 우리는 요 라인업을 가지고 지난 월드컵을 봤잖아요. 예, 어떻게 팀이 잘 만들어졌을 때는 얼마나 짜임새 있게 좋은 축구를 하는지를 좀 그렇지 않았던 측면에서 너무 좀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여러분 슈팅 숫자가 17대 8이고요. 슈팅 숫자 자체가 2배고요. 유효 슈팅이 7대 0입니다. 이거는 이현 캐스터가 어느 순간 90분 넘어가면서부터 원래 이렇게 잘 진지한 표정은 안 지는데 네. 진짜 솔직히 너무 허탈하고 질 수 있고 탈락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막 가다가 결국엔 후반 들어가면서 이강인, 손흥민이 막 프리롤로 뛰면서 풀어주길 바라야 되는지 그 후반전 중반부터 막 손흥민 선수 최후반까지 내려와서 막 볼 받고 올라가고 근데 벤치에서는 교체 타이밍도 늦고 네. 심지어 왜 추가 교체는 왜 안 하는지 그리고 막판에 상대 다 내려가 있고 우리가 공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 포백 막판에는 포백 다 밑에 있더라고. 네. 지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 센터백 올려가지고 공중볼 따야지 아니면 오영규를 추가로 넣든가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냥 카메라 전광판에 자기를 보면 웃고 있고 웃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좀 네. 지금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어떤 또 행보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실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했던 부분은 이거죠. 차라리 1대0 스코어면 이게 공격적으로 나가기에 좀 리스크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죠. 막판까지도. 네. 네. 그런데 스코어가 2대0으로 벌어진 타이밍이라면 뭐 어떻게 일단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선수 교체 카드는 남아 있고 그리고 수비진의 선수들도 남아 있고 이러면 뭐 그 상황에서 손흥민, 이강이 그 와중에 뚫어주긴 했는데 네. 한계가 있죠. AI 평점 여기 기록들을 봐도 일단 평점 같은 경우 조현우 선수가 사실 많이 막아줬죠. 네. 조현우 선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더 일찍 스코어가 좀 벌어졌을 거고 그런데 뭐 조현우 선수라고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2실점을 하면서 좀 탈락을 했는데 알타마리 평점이 8.6이네요. 네, 알타마리가 진짜 엄청났네. 1골 1도움인가 오늘? 이 손흥민 선수의 오늘 히트맵입니다. 뭐 거의 하프라인 아래쪽까지도 많이 찍혀 있고요. 사실상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보는 선수들의 히트맵이죠. 네. 네. 그리고 박용호 선수가 어쨌든 이 선수가 늘 부진한 선수는 아니지만 오늘은 좀 여러 가지로 자기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교체가 됐든 아니면 주변의 선수들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어떤 조치를 하든 하여튼 뭐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두 경기 연속 연장전 한 게 오늘 경기에서 터진 거라고 보면 네. 왜냐면 요르단은 한 경기도 안 갔잖아요. 그게 오늘 독이 됐고
너무도 허탈합니다. 뭐 개별 선수들 오늘 물론 조계성 선수 놓친 거 뭐 헐리우드 액션 한 거 뭐 안타깝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막판에 만들어냈던 몇 차례 기회도 손흥민, 이강인의 개인 역량에 의해서 어떻게든 그 근처까지 갔던 건데 1년 동안 뭘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하면서도 앞으로 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요. 네.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모르는 거지만. 그리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죄인처럼 나와가지고 막 머리 조아리고 답 제대로 못하고 막 죄송하다고 계속 그러는 게 너무 그것도 화가 나고 이게 과연 손흥민의 잘못인가? 손흥민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울산 올해 같이 뛰었던 선수들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직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대했지만 알타마리와 이 알라이마르의 어떤 뛰어난 개인적인 역량에 완전히 무너졌고 네. 결국에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 없이 막연한 어떤 이 조합이면 그래도 올해 발을 맞췄으니까 그런 걸 정말 기대했나?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벤투 감독이었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임한 지 1년 뒤니까.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이 계속했다면 확실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너무 이런 걸 대비를 못했어. 적절하게 선수들은 로테를 시켰어야지. 그러니까 3차전 말레이시아전 때라도 결국에 이기지도 못했지만 좀 돌렸어야죠. 그죠. 선발 네. 멤버들을 좀. 이 선수들을 여러분 지금 대회 시작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6경기를 뛴 거예요. 주전 선수들만 빡시게. 그리고 여러분 이 출장을 한 달 넘게 가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쵸.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집 떠나서 집도 이런 긴 아니고. 시간 동안 있다는 게 그러면 그걸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연장전 2번이나 치르고 오늘 경기에서 로테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일단 지금 상황에서 네. 계속 한탄만 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 좋은 선수들 김민재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더 좀 허술함이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피파 랭킹 87위. 87위. 예. 요르단한테 이렇게 잡힌 건 너무도 밟혔죠. 네. 잡혔다기보다는 사실 질 줄도 몰랐어요. 저도 오늘 저희 이번 새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여성분인데 네. 축구 잘 네. 이렇게 모르시는 분, 집에 가면 남편이랑 같이 보고 이러신 분인데 물어보도록 조심스럽게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기지 않겠어요. 한번 붙어봤는데 집에 가서 그러겠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서 여보 그 자식 축구 모르네. 차라리 우리가 사우디랑 호주전 아. 앞두고는 불안하다라고 한 게 차라리 그러려니 하는데. 나는 한번 붙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길 줄 알았어. 네. 왜냐하면 뭐 코칭 스태프 규모도 일단 우리가 훨씬 크고 선수들의 개개인 역량도 우리가 훨씬 좋고 뭘로 봐도 우리가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된 상대 그리고 상대가 무슨 뭐 엄청난 비장의수를 꺼낸 것도 아니잖아. 오늘 걔네도 여러분 우리 김민재 빠졌지만 걔네 공격수랑 그 수비수 주전 둘 빠졌어요. 근데 그거 표 안 나게 잘 메우고 왔고 수비도 굉장히 유연하게 기본적으로 3백을 썼지만 유연하게 포백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굉장히 영리하게 우리를 포섭을 했는데 우리는 전혀 뭘 준비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상대 에이스가 리그왕에서 뛰는 애라고 하더라도 뭐 은바페나 전성기 파이가 아니잖아요. 아니 은바페야 내가 보니까 오늘. 오늘 보니까 메시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서 경고를 받더라도 거칠게 좀 끊어내는. 끊었어요. 속도 붙기 전에 끊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트피스도 별로 안 줬어. 늘 제가 대회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윙백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단조롭게 쓰는 감독이에요. 이 감독은. 그런데 심지어 중원에 쓰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도식화돼 있습니다. 근데 중원 싸움이 안 된다고 해서 단순히 미드필더 숫자 늘린 거잖아요. 그냥 네. 공격수 한 명을 줄이고. 근데 옛날 축구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갔잖아요. 근데 요즘 감독들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많이 들어와서. 근데 오늘 요르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이동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사이드백들을 활용을 잘하고 또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에이스 2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역할들을 했는데
근데 사실 수비적인 면에선 좀 단순하게 짜야 수비할 때도 좀 쉽고 네. 이렇게 하는데 공격적으로는 좀 능동적인 느낌을 살려줘야 되는데 공격 장면조차 너무 보수적이고 수동적이었다라는 거죠. 뻔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분명 지난번 우리 경기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됐고 하프타임에도 안 됐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뭐 박영우 선수 뭐 오늘 못했는데 이 선수에게 너무 몰빵을 해왔잖아요. 물론 본인이 점찍은 넘버원 선수에게 뭐 신뢰를 주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두 배수 조합으로 엔트리를 구성을 한다는 거는 그 선수가 뭐 한 선수가 안 나왔을 때 그 선수가 어느 정도 공백이 없게끔 격차가 없게끔 메워준다는 어떤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좀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요. 아무튼 반복된 푸념은 여기서 네. 적고 후토크 여기까지 하고 이번 때 마지막 후토크를 이렇게 절망적으로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선수들 진짜 고생했습니다. 오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물론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뭔가 그렇죠. 진짜 막 진짜 아쉽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우리 모두. 한숨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유희팀도 하나도 없이 와 정말 너무 충격적이네.